그간에 북한에서 월북한 사람을 해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일단은 불법 침입자라고 해야 사살한 게 정당화되니까. 김정은이 엄청나게 문책을 했어요. 근데 진실을 얘기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럼 또다시 망신이잖아요. 우리가 갖고 있는 결정적인 증거가 네, 지난 22일 북한 해역에서 북한군 총에 맞아 우리나라 해양수산부 공무원이 숨졌습니다. 현 상황을 어떻게 바라봐야 하고 또 앞으로 남북관계는 어떻게 되는 건지 이 분야의 최고 전문가시죠. 홍영익 위원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자, 위원님. 네. 지금 그러니까 이제 북측에서 우리 공무원을 발견하고 사살할 때까지 그 시간, 6시간이 굉장히 또 중요한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단 말이죠. 네. 근데 북한에서는 그 시간대를 세부적으로 설명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죠. 어떻게 봐야 됩니까? 네, 우리는 발견에서부터 6시간이나 소요돼서 갑자기 사살했다 이렇게 우리는 보는데 6시간이 왜 이렇게 소요됐냐? 첫 번째로 제가 보는 거는 일단은 여기가 북한 영해내예요. 대한민국 영해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북한 측에 있으니까 우리 군이 행동을 하는 게 굉장히 제한돼 있겠죠. 또 아마 국정원에서 통전부로 전화 뭐 하는 그런 거 외에는 아니면은 그 NLL 인근에서 강력한 스피커로 그 사람 해치지 마 뭐 이렇게 하는 거 외에는 별 할 수가 없었을 테고요. 두 번째는 이 사람이 월북 가능성이 높다라고 판명하고 있었는데 그간에 북한에서 월북한 사람을 해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러니까 월북한 사람인데 지금 저기 구조하려다 하는 모습을 봤다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네 편인데 왜 해치겠어요? 그러니까 해치지 않는다고 생각해서 구조할 생각을 안 했을 가능성이 좀 크다라고 보고요. 우리 군이 조금 이제 과소평가한 게 북한의 코로나19에 대해서 엄청난 공포감이 있는데 공포감이 있어가지고 이 사람은 병원균 자체라고 보고 아예 접근도 안 한 거예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사살할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했어야 되는데 설마 사살하랴 이렇게 생각했던 거고요. 사실 이 사람을 구조하려고 그러면 끌어올려야죠. 근데 밧줄을 던져준 거예요. 왜냐하면 병원균이라고 생각하니까 가까이 접근할 수가 없는 거예요. 밧줄을 돌려주고 있다 놓쳐서 이 사람을 그 신병으로 확보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찾으러 2시간 헤매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결정적인 거는 이 사람이 월북하는 사람인데 설마 사살하고 위해를 가하랴 그렇게 생각했던 거죠. 그다음에 시간이 왜 이렇게 많이 걸리냐 또 대통령 보고도 왜 이렇게 늦었냐 하잖아요. 왜냐하면 이게 정보라는 게 일단은 뭐 열상감지장치, 뭐 통신감청, 금강정찰기 영상 찍고 하는 것들이 이게 이제 탐지에서 각각 보고가 들어와요. 그거를 이제 받은 사람이 분석을 하고 그러면 그것이 과연 이 사람이 이신지 아닌지를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야 돼요. 그러고 나서 보고가 돼. 그럼 이 과정만 해도 한 5단계 되잖아요. 시간이 많이 걸리는 거죠. 그래서 한밤중에 그 NSC에서 회의하고도 대통령께 왜 이렇게 보고가 늦었냐? 늦을 수밖에 없어요. 그게 그렇게 쉽게 되는 게 아니고 또 하나는 역정보를 흘릴 수가 있어요. 우리가 감청하고 있고 이런 걸 다 알기 때문에 일부러 거짓말을 우리 정보를 주는 거죠. 해경이 월북 상황이 어떠한 건지 자세한 정황을 좀 밝혀내야 논란이 좀 사그라들 것으로 보이는데 자, 위원님이 월북과 관련해서 남북 간의 주장이 다르지 않습니까? 어떤 게 진실이라고 보십니까? 북한에서는 일부러 월북이라고 안 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자기네한테 귀순하는 사람을 쏴주겠다는 말이 안 되잖아요. 일단은 불법 침입자라고 해야 사살한 게 정당화되니까. 저희가 볼 때는 한미연합 정보자산, 그러니까 우리의 감청 장비 또 정찰기도 이제 감청 정찰기, 영상 정찰기가 있거든요. 그거 다 종합해서 보고 그다음에 이제 뭐 우리가 다 아는 가지런한 슬리퍼, 구명조끼, 그다음에 부유물, 그다음에 이분이 1등 항해사였고 38km인데도 보통 사람 같으면 저체온으로 다 사망했을 텐데 뭐 의도가 있었을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갖고 있는 결정적인 증거가 수산사업소 선박하고 단속정이 상부에 보고하는 그 녹취가 있을 거예요. 틀림없이. 그러나 이제 제가 단정하는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살기 위해서 그랬을 수도 있으니까. 이 사람이 설사 월북 의사가 없었다고 하더라도 북한군이 총을 겨누고 있는데 저 여기 귀순합니다. 살려주세요. 그랬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니라고 하는 얘기들도 있는데 이를테면 공무원증. 공무원증을 가져가면 대우도 받고 신분을 확실하게 하면 북한에서 사살될 염려도 더 적죠. 또 수영을 잘한다 그래도 거기가 워낙 멀고 그 물살이 세가지고 월북할 리가 없다. 이런 얘기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특위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니 저는 그 말을 믿을 수밖에 없는 거죠. 알겠습니다. 북한에서는 시신을 태우지 않았다, 훼손하지 않았다. 근데 우리 측에서는 시신을 훼손했다.
어떤 게 지진입니까? 이게 사실 천인공노할 그런 그 부분에 해당되기 때문에 북한에서 이제 발뺌하기에서 시신이 없었다라고 하는데 사실 구명조끼를 입고 있었고 그랬으면은 떠 있을 텐데 수습도 안 했을 뿐 아니라 제가 볼 때는 태웠을 가능성이 큰데 만약 태웠다면은 가라앉아서 지금 엄청나게 많은 배들과 항공기들이 수색하고 있잖아요. 이게 헛수고가 될 가능성이 크고 만약에 태웠다면 발견해도 뼈밖에 안 남았기 때문에 뭐 부검해봐야 큰 성과도 없습니다. 북한에서 그러면은 이 사람을 왜 사살했느냐 하는 게 쟁점이잖아요. 어떻게 보면은 월북했다고도 생각이 되는데 그 사람을 왜 사살했냐? 일단은 전염병이라고 생각하니까 대책이 없어서 이제 사살했다라고 보여지는 거고요. 또 하나는 이제 7월 달에 강화도에서 월북한 사람 있잖아요. 탈북자였다가 여기 살다가 월북한 사람 있잖아요. 그때 강화도에 그 사람을 찾지 못해서 며칠을 개성에서 돌아다녔다라고 해서 김정은이 엄청나게 문책을 했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북한에서 지금 한미연합사령관도 얘기하듯이 북중 국경에 접근하면 침입자로 간주해서 다 사살해라. 그러니까 이를테면 사살할 가능성이 크다라고 이제 보여지거든요. 지금 남부 공동조사 얘기도 좀 나오고 있는데 요 가능성 여부만 끝으로 좀 전망해 주시고 마무리를 좀 짓겠습니다. 공동조사라는 게 사실은 김정은이 사과까지 했는데 무슨 조사냐? 지금 북한은 그런 입장일 거예요. 근데 이제 공동조사하면 박왕자 시살의 사건 때도 공동조사 안 되니까 못 오게 했잖아요. 왜냐하면은 지금 북한이 진실을 얘기했다라면 할 수도 있어요. 근데 진실을 얘기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김정은이 사과까지 했는데 진실도 아니다. 그럼 또다시 망신이잖아요. 따라서 공동 현지 조사에는 응하지 않을 겁니다. 그러나 청와대에서 지금 제안한 게 그냥 공동 조사인데 그거는 각자의 수역에서 수색도 하고 정보를 다시 수집해서 질문한 거 대답도 하고 해서 통신망 연결하자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응할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 좀 기대는 해봅니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늦은 시간 함께해 주신 홍현익 위원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